건물을 해체하는 방식은 기계식 해체와 발파 해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기계식 해체는 전통적인 해체 방법으로 중장비를 동원해 건물의 부분을 파쇄한다. 기계식 해체는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한 층 한 층 해체하기 때문에 해체 기간이 길고 분진이나 소음 같은 환경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면 발파 해체는 폭약을 이용하는 해체로 짧은 시간에 해체가 가능하다. 발파 해체의 핵심은 화약을 이용해서 건물을 지탱하는 주요 지점을 파괴해 건물을 주저앉히는 것이다. 즉 발파는 화약이 아니라 중력으로 건물을 붕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발파 해체 역사상 대표격인 남산 외인 아파트 역시 발파 해체 방식을 이용했다. 발파 공법은 주변 환경과 건물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전도 공법은 구조물을 한 방향으로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가장 단순하면서도 경제적이다. 폭이 좁고 길이가 긴 건물에 적용되는 것이 점진 붕괴 공법이다. 점진 붕괴 공법은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 끝으로 차례대로 붕괴시키는 발파 해체 공법이다. 다음은 제한된 공간, 도심에서 유리한 내파 공법이다. 내파 공법은 안쪽부터 폭파해서 바깥쪽이 안쪽으로 쏠리게 하는 공법이다. 이처럼 발파 공법은 주변 환경과 건물의 상태에 따라 공법이 결정된다. 건물 해체에 앞서 사전에 건물 내장재를 제거하는데 1순위는 성면 해체다. 먼저 작업은 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시작한다. 친환경적 해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성면 해체의 기준은 매우 엄격한데 먼저 건물 바닥과 벽면을 완전히 밀폐한 후 음압기를 이용해서 성면의 분진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다. 음압기는 건물 안팎의 압력 차이로 성면 분진의 유출을 막는 장비이다. 즉 내부 압력은 낮게 외부는 높게 해서 성면 분진을 흡입하고 여과된 공기만 외부로 내보낸다. 2000년대 들어 이슈가 된 성면은 2007년 성면의 제조, 수입, 유통이 금지되고 건물 내 성면 해체가 의무 조항이 됐다. 성면 해체의 핵심은 공기 중 성면의 분진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 최대한 성면 분진을 방지하기 위해 수분제를 뿌린 후 성면이 함유된 건축대로 의심되는 모든 천장재와 바닥재를 해체한다. 성면이 외부로 나오지 않게 내부를 철저히 봉합을 하고 내부의 성면 건축자재가 파손되지 않게 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걸 이제 검측하기 위해서 내부의 공기시료들 농도를 측정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면은 이제 사용이 아니라 사용됐던 성면 건축자재의 해체와 폐기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해체된 성면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로 분류돼 불침투성 봉투에 넣어 완벽하게 밀봉한 후 처리, 제거된다. 성면 건축재를 해체하려면 사전 조사가 필수이다. 실험은 현장에서 성면 건축자재가 의심되는 곳에 시료를 채취한 후 분산 굴절 시약을 넣어 성면 함유 농도를 측정한다. 이때 성면의 함유율이 1% 이상이면 곧바로 성면 건축물 해체 대상이 된다.
실험은 광학물질마다 고유의 굴절값과 색을 갖는 원리를 이용하는데 샘플 시료를 형광 현미경으로 살펴본 결과 다양한 색상 변화가 나타났다. 네, 현장에서 채취한 그 시료를 분석한 결과 이런 식으로 이제 색상이 다양하게 변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이렇게 이런 어떤 형태들을 봤을 때 현장에서 시료한 그 건축 자재에 백성면이 1% 이상 함유되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건물 해치 과정에서 생기는 성면의 유해성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성면은 부드러운 실처럼 생겼다. 보통 성면을 사용한 건축재는 공기 중에 노출될 확률이 매우 적지만 발파나 폐쇄 등 해치 과정에서 생기는 성면이 대기 중에 노출될 확률은 매우 높다. 그렇다면 성면은 우리 몸에 얼마나 유해할까? 공기 중에 있는 성면 분진을 흡입할 경우 10년에서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된 성면은 폐암이나 성면폐 등의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루원시티 상하 아파트 해체를 위한 발파팀이 꾸려졌다. 팀이 구성되면 현장 답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발파 공법이 결정된다. 이번 발파 해체 공법은 국내 대부분의 고층 아파트에 적용될 공법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공법 결정은 쉽지 않았다. 국내 순수 기술로 하는 최초 공법인데다 발파 대상 건물의 구조가 이전과 달랐기 때문이다. 이 건물이 좀 특이성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그 주택의 구조 형식인 그 순수한 벽식으로 된 15층의 벽식 구조를 아마 세계 최초로 그 발파로 해체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국내 고층 건물 발파 해체의 대표격은 남산 웨인 아파트와 여의도 라이프 빌딩이었다. 이것들은 모두 발파 해체 방식을 선택했다. 하지만 모두 벽식이 아니라 비교적 해체가 쉬운 라멘 구조 형식이었다. 건축물 구조는 크게 라멘 구조와 벽식 구조로 나뉜다. 라멘 구조는 보와 기둥이 하중을 받는 구조로 구조 변경이나 해체가 쉬운 편이다. 반면 벽식 구조는 벽을 건물의 기둥으로 삼는 건축 공법으로 벽체가 힘을 받는 구조이다. 발파 해체는 여러 단계의 사전 작업을 거친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사전 취약화다. 발파하기 좋도록 구조물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취약화를 하기 전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치면 더 효과적이다. 건물의 구조를 미리 해석해 봄으로써 취약화할 위치와 구조물을 파악하고 결국 최소 비용으로 발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전 설계가 가능하다. 이제 건물을 보통 이제 발파로 해체를 할 경우에 그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라든가 또 원하는 형태로 구조물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또 비용도 최소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런 작업을 방해를 하는 요소, 그 부재 요소들을 제거를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사전 취약하기 전에 이제 구조 해석을 하고 또 한번 실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원하는 형태로 그런 일이 생기는지 한번 조사해보는 그런 작업인데 그걸 이제 사전 통틀어서 사전 취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발파 해체 대상인 15층 높이의 상하 아파트. 만약 건물에 대한 철저한 구조 해석 없이 발파 해체를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전혀 알 수 없다. 시뮬레이션 작업이 끝나면 곧바로 취약화 작업에 들어간다. 사전 취약화는 건물 내부의 내장재를 모두 제거하고 폐자재를 모두 뜯어내는 작업이다. 그야말로 건물 굴조만 남기는 것이다. 발파에 방해가 될 만한 구조물을 제거하는 사전 취약화는 화약량을 최소화하면서 중력을 최대화해 발파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
하지만 사전 취약화 작업은 수작업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그렇다면 취약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없을까? 최근엔 사전 취약화 과정에서 첨단 해체 장비들이 도입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기존 굴삭기를 대체할 수 있는 이 무인 굴삭기다. 무인 굴삭기는 현장 외부에서 작업자가 원격으로 조정한다.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직접 투입되지 않고도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상으로 도움이 된다. 무선 굴삭기의 핵심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원격 조정과 햅틱 기능이다. 햅틱 장치는 작업 중 굴삭기가 받는 힘을 조작자가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기능으로 섬세한 조작이 가능하고 작업 현장의 위험성을 미리 인지할 수 있다. 이 장비는 기존 굴삭기를 로봇 쪽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햅틱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굉장히 쉽게 조정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굴삭기에 걸리는 모든 그 힘들을 조정관에 다 다시 전달을 해줘서 조정하는 사람들이 굴삭기 상황을 아주 쉽게 알 수 있게, 그래서 그 위험 상황을 좀 회피할 수도 있고. 무인 굴삭기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첨단 해체 장비다. 그런가 하면 건물 해체 전용 워터 제트도 있다. 워터 제트는 고압 펌프로 형성된 고압 수류를 이용한 절단 장비다. 이 장비는 기존의 도로 개보수 공사에 사용되던 워터 제트에 비해 기능이 업그레이드됐다. 파쇄력은 그대로이면서 외형은 작고 가볍게 업그레이드돼 건물 내부에 있는 작업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 장비는 고압의 수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건물을 해체하고 리모델링 할 때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체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워터 제트는 고압의 수류를 이용한 해체 장비다. 기계적 파쇄와 달리 강한 물줄기를 분사해 철근을 남겨둔 채로 콘크리트를 선별적으로 파쇄할 수 있다. 첨단 해체 장비 중 하나로 다이아몬드 쏘가 있다. 다이아몬드 쏘는 말 그대로 다이아몬드가 장착된 줄톱을 이용해서 구조물을 정확하고 깔끔하게 절단하는 장비이다. 이 장비의 경우 기존의 물을 사용하여 마찰열을 식히는 방식에서 물 없이도 절단 시 발생하는 열에 견디는 장비로 업그레이드됐다. 이때 절단 과정에서 나온 분지는 별도의 집진기로 모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란 장점이 있다. 건식 다이아몬드 소우의 특징은 S자형의 톱 모양과 구조에 있다. 기존의 일자형과는 달리 S자형의 톱은 마찰열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물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냉각식으로 해체하는 공법으로서 환경 오염을 대폭 감소하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식 다이아몬드 소우는 친환경적 해체 장비다. 핵심은 S자형 줄톱을 이용한 자연 냉각 기능과 먼지를 흡수하는 집진 기능이다. 절단 시 발생하는 먼지들은 별도의 집진 장치를 통해 초기에 흡수되도록 개발됐다. 한편
루원시티 상하 아파트의 최종 공법이 결정됐다. 공법이 결정되면 안전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시뮬레이션 작업이 이어진다. 이번 발파 해체는 두 가지 공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건물을 제자리에 주저앉히면서 시간차를 두고 파괴하는 수직 점진 붕괴 공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순수 벽식 구조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국내 기술 공법이라 작업은 더욱 까다롭다. 붕괴 시뮬레이션 효과라고 하면은 저희가 실제 발파 해체로서 이것저것 해보지 못하는 거를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저희가 마음대로 화양 양과 시차를 바꿔가면서 붕괴 패턴을 바꾸는 작업을 컴퓨터상에서 해볼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한 번으로 성패가 갈리는 발파 해체는 실제 발파 못지않게 설계 단계가 중요하다. 이때 발파 해체 공법은 주변 환경과 건물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사전 취약화가 끝나고 천공 작업이 시작됐다. 천공은 화약을 넣을 구멍을 뚫는 일이다. 루원시티 상하 아파트의 경우 발파층인 1층부터 6층까지 기둥에 천공 작업을 했다. 천공이 끝난 기둥엔 방호 작업을 한다. 방호 작업은 폭파가 일어날 기둥에 부직포를 둘러주는 작업으로 사전 작업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다. (1차) 방호는 직접 방호다. 발파 해체될 기둥에 부직포를 둘러주고 여기에 능형 철망을 설치해야 완료된다. 발파 해체될 때 분출되는 콘크리트 파편과 분진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이다. 화약을 넣을 천공의 깊이를 얼마나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천공의 깊이는 기둥의 사이즈와 철근의 배치 상황에 따라 제각각 계산되기 때문에 기둥마다 다를 수 있다. (1차) 방호가 끝나면 (2차) 방호가 이어진다. 2차 방호부터는 간접 방호의 형태로 폭약이 장착된 층에 벽면 전체를 씌워준다. 취약화와 천공의 사전 작업을 마친 아파트는 이제 뼈대 구조만 남은 상태이다. 발파의 핵심은 화약이다. 해체할 건물의 성격에 맞게 화약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고 원하는 시간에 화약을 정확하게 터지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번 발파는 벽체가 하중을 받는 벽식 구조라 쉽지 않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 대신 길이가 긴 도폭선을 사용한다. 벽식 구조에서는 길이 방향으로 구멍을 뚫어서 그 화약을 장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이가 짧은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가 긴 화약류 중에서 도폭선이라는 그 선형 폭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폭선을 사용을 하게 되고, 가느다란 선 모양이 도폭선이다. 이 도폭선의 끝에는 약 20g의 화약이 들어있고 이번 발파에 사용될 전체 화약량은 약 36kg에 이른다. 천공의 뇌관이 연결된 도폭선을 넣고 나면 전색제로 천공의 구멍을 막아준다. 전색은 천공 내 폭발 에너지가 새나가지 못하게 구멍을 막는 것으로 전색제는 폭발의 위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천공을 완벽하게 밀폐해 폭발 에너지를 응축하면 파괴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화약을
화약을 넣었을 때 그 기폭력이 충분히 이제 물체에 전달될 수 있게 하고 공구로 이 폭력이 새어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걸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전색제를 넣어 천공을 막아주는 전색 작업이 끝나면 결선 작업이 이어진다. 각 뇌관을 연결하는 결선 작업은 본 발파 작업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다. 결선 작업은 원하는 형태로 구조물이 붕괴하도록 시차를 두고 폭발시키는 게 핵심이다. 연결용 뇌관은 제각각의 시차가 있어서요. 뭐 일테면 0.1초 아니면 0.5초, 또 빠른 거는 뭐 100분의 1초 이런 단위로 해서 요 기둥과 기둥 사이를 다 제각각 연결을 시켜줘서 결국에는 요 빨간색 요 튜브 하나만 발파함으로써 이 건물 전체에 있는 기둥이 제각각의 시차를 가지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구조물의 붕괴 형태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으로 성패가 갈리는 발파. 그래서 시험 발파를 통해 발파의 핵심 요소인 화약 양과 시차 등을 최종 점검하게 된다. 뇌관이 화약에 충격을 줘서 폭발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바로 뇌관 지연 시간이다. 순차적으로 폭약이 터지는 것도 뇌관 지연 시간 때문이다. 폭약에 쓰인 숫자들이 바로 뇌관 지연 시간. 그 색상만큼이나 지연 시간은 다양하다. 지연 시간을 활용하면 폭발의 시차를 조절할 수 있다. 지연 시간을 가짐으로써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순차적으로 터지는 것이 발파 해체의 핵심이다. 셋, 둘, 하나, 발파! 시차를 가지고 폭파되는 아름다운 순간. 뇌관의 자연 시차를 조절하면 원하는 발파 패턴을 설계할 수 있다. 지난 3달 동안 사전 취약화와 천공, 방호, 결선까지 모든 사전 작업이 끝났다. 이제 발파 해체만을 남겨두고 있다. 드디어 D-Day, 발파 해체가 진행되는 날이다. 폭우와 까다로운 공법 때문에 몇 차례나 연기된 끝에 최종 해체일이 결정됐다. 현장에서는 발파 카운트다운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충전기를 점검하며 발파 해체를 준비한다. 발파 해체 준비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환경평가 준비이다. 순간적인 폭발로 생기는 주변 소음과 진동을 측정하는 것이다. 건물이 해체되는 순간 생기는 그 소음이랑 진동을 지오폰에서 지금 센서가 진동이 발생되면은 지오에서 느껴가지고 0.5mm/s 이상이 되면은 모니터링을 시작해가지고 진동을 계측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발파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이 났다. 발파 해체를 위한 최종 충전 작업에 들어간다.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 드디어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충전 완료됐습니다.
과연 발파는 성공했을까? 수십 년 동안 한자리에 있었던 15층 아파트는 단 6초 만에 사라졌다. 어떻게 잘 된 건가요? 네, 아직 자세히 안 보이지만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15층 고층 아파트는 수직 점진 붕괴 공법으로 순식간에 붕괴됐다. 발파는 성공이다. 순수 국내 기술로서 세계 최초로 적용되는 벽식 구조 고층 건물 발파 해체 사례가 됐고, 소음이나 분진 등 환경 부하도 30%나 저감시킨 것이다. 새로운 도시 재생을 위한 첫걸음, 그 길을 친환경 건물 해체가 열어가고 있다.